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용해서 배치 부지의 가용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그런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 합의로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우리 정부는 허여했고 미 합중국은 수락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사드의 여러 많은 무기 체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MD를 배치할 때 체코나 폴란드 다 미국과 합의하고 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사드 레이더와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 레이더, 교토현의 레이더는 서로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은 그것이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토의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럽 전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왜 맺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장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MD는 3단계로 배치된다.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미일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자,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밥 먹듯이 말해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파면도 그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앞으로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부지 공여 협정도 맺어야 하고 또 군사시설 지정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물건부터 갖다 놓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따로 발사대 따로 레이더 따로 건건이 들여올 때마다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는 수송기로 하루면 옮겨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배치 몇 달 전부터 창고에 갖다 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게 말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면 군 통수권자가 있을 때 해야지 유고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기습적으로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드는 군사무기의 성격보다는 정치무기의 성격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에게도 말합니다. 중국의 각종 무역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 어긋납니다. 중국의 보복은 국내에서 반중 감정을 일으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인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면 사드 문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교가 경제고 안보가 일자리며 평화가 복지입니다. 외교적 해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압력을 빼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높아진 미중 간의 갈등 압력을 빼내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숨구멍부터 열어야 합니다. 제재에만 매달리고 외교를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의 현실이 웅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육자회담을 팽개친 결과 오늘의 외교 안보적 재앙을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북한 핵 문제는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육자회담 북핵 포기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육자회담을 지휘했던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서로 등지고 돌아앉은 미국과 북한을 끌어당겨서 육자회담 테이블에 앉히고 협상을 타결시킨 9.19 북핵 포기 선언 합의는 지난 100년 한국 외교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법을 마련한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육자회담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 외교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외교를 작동해 신육자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육자회담을 살려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과도정부의 고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정당성이 미흡한 과도정부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비선출 권력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려서도 안 되고 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게 말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면 군 통수권자가 있을 때 해야지 유고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기습적으로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드는 군사무기의 성격보다는 정치무기의 성격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에게도 말합니다. 중국의 각종 무역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 어긋납니다. 중국의 보복은 국내에서 반중 감정을 일으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인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많은 무기 체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MD를 배치할 때 체코나 폴란드 다 미국과 합의하고 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사드 레이더와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 레이더, 교토현의 레이더는 서로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은 그것이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토의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럽 전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왜 맺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장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MD는 3단계로 배치된다.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미일 정보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자, 제가 총리와 그 외교부 의원님 장관은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밥 먹듯이 말해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파면도 그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앞으로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부지 공여 협정도 맺어야 하고 또 군사시설 지정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물건부터 갖다 놓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따로 발사대 따로 레이더 따로 건건이 들여올 때마다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는 수송기로 하루면 옮겨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배치 몇 달 전부터 창고에 갖다 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용해서 배치 부지의 가용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그런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 합의로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우리 정부는 허여했고 미 합중국은 수락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사드의